이젠 죽음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참으로 가련한 나와 그의 부모님들이시여, 부디 우리 두 사람의 청을 들어주어 확실한 사랑과 죽음의 시간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 우리가 한 무덤에 함께 눕는 것을 시샘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은입니다. 오디가 제철입니다. 달고 맛난 뽕나무 열매 오디를 따먹으며 슬픈 사랑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게 된 뽕나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뽕나무 열매를 먹으며 듣는 사랑 이야기. 6월 초의 저녁은 산책하기에 좋다. 석양에 걸린 햇살도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다. 아파트를 나와 동네 오솔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바닥에 군데군데 검은 것이 떨어졌다. 뽕나무 열매 오디다. 바람에 철렁거리는 가지를 잡고 오디를 따먹는다.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하다. 아이와 산책 나온 부부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이 엄마가 "그거 먹는 거예요?" 하고 묻기에 빙그레 웃으며 "하나 먹어보세요" 라며 잘 익은 것을 하나 건넸다. 맛있다는 아내의 말에 그녀의 남편은 높이 있는 가지를 잡아주고 그녀는 오디를 따서 아이에게도 건넨다. 열심히 오디를 따먹는 젊은 부부에게 이 뽕나무의 보라색 열매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다. 나뭇잎과 가지엔 당뇨에 좋은 성분이 있다. 이 나무에서 나는 버섯이 상황버섯이고 이 잎을 먹고 누에가 자란다. 누에가 만든 즙이 누에고치고 그 고치에서 씨를 뽑아서 비단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게 그 뽕나무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는 아이 엄마에게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영화를 봐서 안단다. 그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피라모스와 티스베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란 이야기를 해주었다. 뽕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다. 바빌로니아에 피라모스란 미남이 있었다. 그 옆집엔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가씨 티스베가 살았다. 둘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무슨 일인지 두 집안은 둘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남이 쉽지 않은 그들은 두 집 사이에 있는 벽의 틈을 이용하여 사랑의 언어를 나누었다. 그러나 불타는 젊음이 대화만으로 되겠는가? 둘은 밤에 가족들 몰래 미노스의 묘 옆에 있는 뽕나무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옆에는 또 물이 퐁퐁 솟는 샘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티스베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는 뽕나무 밑에 앉아 피라모스를 기다렸다. 그때 암사자 한 마리가 그곳에 나타났다. 갓 잡아먹은 짐승의 피를 입가에 잔뜩 묻힌 채 목이 말랐던 암사자가 물을 찾아온 것이다. 놀란 티스베는 너울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동굴로 숨어들었고 너울을 본 사자는 피투성이 입으로 너울을 발기발기 찢어놓았다. 사자가 간 뒤 도착한 피라모스는 티스베를 찾다가 땅에 찍힌 사자의 발자국과 그녀의 너울을 보고는 낯색을 잃었다. 사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것도 한밤중에 사랑하는 여자를 불러내어 죽게 했다는 것에 자책하다 품에 지닌 칼로 자결한다. 잠시 후 티스베가 동굴에서 나와 뽕나무 아래를 보니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있지 않은가. 몸을 만져보니 아직도 따뜻하다. 그녀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마침내 그의 칼로 자신을 벤다. 두 사람의 피가 스며든 뽕나무는 흰 열매 대신에 검붉은 열매를 맺더라는 이야기다. 나는 또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말을 돌렸다.
그들 부부는 뽕나무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한 걸음 다가와 이야기를 듣는다. 서울 잠실을 아는가 하고 물었다. 이모가 잠실에 산다고 아이의 아빠가 답한다. 잠실의 지명이 생기는 유래로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뽕나무가 있었다. 고구려는 동명왕, 백제는 운조왕 때 양잠을 장려한 기록이 나오고 조선시대 태종 때는 집마다 뽕나무를 나누어 주어 누에를 길러 비단을 짜게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또 그때부터 잠업을 관장하던 기관을 두었다.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지명이 잠실과 잠원동이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뽕잎을 따는 장면의 우리나라 옛 그림도 있다. 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본다. 이젠 뽕나무 자랑이다. 뽕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 어린 잎은 나물로 먹거나 덮어서 차로 만든다. 잎이 두꺼워지면 말려서 곡식 가루와 섞어 먹고 열매인 오디는 청이나 잼을, 또 술을 담그기도 한다. 둥치나 가지는 잘라 말려서 달여 먹으면 당뇨에 좋고 뿌리는 껍질을 벗겨 약으로 쓴다. 상백피다. 산뽕나무에서 자란 상황버섯은 각종 암에 귀한 약재를 쓴다. 100년 이상 된 뽕나무 뿌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중국 신나라에서 상황버섯을 보면 죄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뽕잎을 먹고 자라는 뇌를 보는 것도 재미있다. 뇌가 뽕잎을 먹고 고치가 되기까지는 30일가량이 걸린다. 들깨알보다 작은 뇌가 다 자라면 10,000배까지 커질 수도 있단다. 먹고 잠자기를 반복하는데 한방 가득한 뇌가 사각사각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는 풀잎에 소나기가 떨어지는 듯 소란하다. 다 자란 뇌는 단 한 줄의 실을 계속 뽑아내어 고치를 만든 후 번데기가 된다. 하나의 고치에서 실을 뽑아 길이를 재오면 1000m에서 1500m가 된다니 길기도 하다. 그 실로 짠 것이 비단이다. 나비날개 같은 중국의 비단에 매혹된 유럽은 너도 나도 비단을 찾았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비단을 실어 나른 길이 비단길이다.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간 그 비단길을 고치에서 뽑은 실로 잰다면 얼마나 될까? 고치에서 실을 다 뽑으면 번데기만 남는다. 쭈글쭈글한 곤충 같은 번데기를 징그럽다고 못 먹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소금을 살짝 친 번데기는 참 맛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이웃집에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물레를 돌리며 가는 실을 뽑고 있었다. 물그릇에 둥둥 뜬 고치를 건져주어 얼결에 하나 먹었다. 처음 입에 넣었을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씹히는 맛은 고소했다. 그 후 길거리에서 번데기 파는 것을 보면 얼른 한 봉지 사 먹고 싶다. 모습은 징그러울지 몰라도 짭조름한 번데기는 간식이 많지 않던 시기에 특별한 간식이었다. 뽕나무의 오디를 보다가 번데기의 추억까지 더듬었다. 버찌나 오디처럼 보라색을 띤 열매는 무조건 먹자. 블루베리, 버찌, 체리, 까마종 등 다 먹자. 안토시아닌이 많다지 않은가. 지금도 어릴 때 오디를 따먹는 것을 본 동네 어르신이 얘들아 많이 따먹어라. 눈이 밝아질 테니 라며 웃던 일이 생각난다. 손과 입에 물이 든들 어떠랴. 눈이 좋아진단다. 좋아진 눈으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 읽어야겠다.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읽어야겠다. 그리고 검은색 오디를 먹으면서 디스베가 뽕나무에게 했다는 말을 기억해야겠다. 아직은 너의 가지로 한 사람의 가련한 몸을 가려주고 있으나 곧 두 사람의 몸을 가려주게 될 나무여. 너는 우리의 죽음의 휘장을 간직하되 우리 두 사람이 흘린 피의 기념물이 되도록 언제나 애도에 적합한 검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제 하셨어요? 뽕나무가 검은 열매가 된 이야기를?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